To fill your sails and shake your trees. So what can I say except you're welcome. 네, 오늘 저는 어프로치, 거리감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어프로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훨씬 더 이 어프로치를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핀 공략을 더 과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프로치를 잘 못하게 되면 온그린을 실수하면 나는 무조건 보기 아니면 더블 보기를 쳐 하면 내가 더 과감하게 핀을 칠 수 없기 때문에 골프 자체가 굉장히 너무 안전하게만 치게 되면 또 재미도 없죠. 그리고 본인 골프가 너무 위축이 되니까 골프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이제 이 어프로치를 잘하는 선수들이 그리고 훨씬 더 핀을 더 잘 공략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설명할 때 지금 얼굴이 굉장히 좀 밝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으세요? 이게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가 잘하는 거라, 제가 오늘 아주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얼굴이 굉장히 밝은데요. 자,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 어프로치를 할 때 이거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 이거 나오시는 분들은 어프로치를 다 잘 못하세요. 어떤 동작이냐 그러면 이 어프로치를 할 때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와, 저거 난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어프로치를 하실 때 내가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치는 것조차가 그죠? 회전도 잘 안 되고 딱 봐도 그냥 이상하죠. 근데 머리가 왜 내려갈 거예요? 단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망설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립의 힘 또한 일정하게 내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칠 때 어떻게 되죠? 불안하니까 잡죠. 잡게 돼요.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벌써 이 짧은 어프로치건 긴 거 간에 내가 머리가 일단 땅을 지면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는 벌써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는 건 뭐죠? 내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핑도 잘 치고 뒷땅도 잘 치고 이제 여러 가지 실수가 훨씬 더 잘 나올 수가 있죠. 특히나 어떨 때 내가 자신 없는 라이에 가면 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머리들을 많이 잡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최대한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된다? 회전을 해야 된다. 오늘의 어쨌든 가장 큰 맥락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머리 떨어지는 동작이라든지 내가 자신감이 없었을 때 내가 여기서 감속을 해서 내가 그립이 잡히는 이제 이런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타핑이나 뒷땅을 훨씬 더 많이 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동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어쨌든 거리감에 대해서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잘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자, 가장 제일 중요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거리감은 뭘로 조절한다? 백스윙 크기로 조절한다? 맞다 틀리다? 백스윙 크기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백스윙 크기로 거리감을 조절한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좀 스윙을 작게 해서 좀 팔로우 스로를 크게 한다든지 물론 그런 상황이 있죠. 당연히 팔로우로 거리를 조절하세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팔로우로 그 거리 조절하는 것도 다 맞는 방법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더 보내기 위해서는 뭐가 커져야 되죠? 스윙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거리에 대한 이제 이런 거리감은 백스윙의 크기로 조절을 합니다. 프로님, 저는 백스윙 크기로 조절하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가르치신 프로님도 백스윙 크기로 조절하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먼저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백스윙이 커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두고, 예를 들어 제가 10m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 지금과 같은 이 스탠스의 넓이, 이 넓이를 두고 10m, 20m, 30m 이렇게 계속 백스윙만 커진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거리감이 일정하게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냐? 내가 이렇게 백스윙이 커짐으로 해서 달라지는 거는 볼하고의 간격, 그죠? 스탠스의 넓이, 짧은 어프로치 했을 때 클럽을 잡는 길이, 이러한 세 부분의 이 부분들이 변화가 생겨야 내가 백스윙이 커지는 거에 맞춰서 거리도 달라지는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탠스는 똑같이 두고 그냥 여기서 10m, 20m, 30m 이것만 잡고 올라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몸은 흔들리게 되고 내가 휘청휘청하고 볼 맞추기도 이제 급급해지고 밸런스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들은 만큼 다 임팩트를 확실히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잘 치는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크기에 대한 그리고 스탠스 넓이나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을 확실히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컨설팅을 한다는 건 무슨 컨설팅이에요? 내가 이 샷을 하기 위해서의 임팩트의 세기, 백스윙의 크기, 팔로스로의 크기. 그죠? 우리가 샷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샷은 그냥 풀스윙.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작게 한다면 뭐죠? 4분의 3 스윙, 3쿼터 스윙이라고 하죠. 뭐 불과 크지 않은 요 크기에 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프로치는요. 진짜 여기에서 2, 3m 어프로치 하는 요만큼 크기에서부터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면 이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갭에 그리고 스탠스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우리 치기 전에 그냥 딱 가면 바로 딱 보고 어프로치 그냥 여기서 바로 탁 하시나요? 어프로치 할 때? 아니죠. 내가 연습 스윙을 합니다. 무엇을 위한 연습 스윙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치고자 하는 내가 떨어져서 얼마나 굴러갈 거며 그런 거에 대한 계산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클럽이 지금 이 거리에서 이렇게 쳤을 때는 얼마만큼 굴러가기 때문에 캐리를 얼마를 쳐야 되고 그 캐리를 치기 위해서는 내 백스윙이 커야 되는지 작게 해서 팔로스루가 커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계산이나 나만의 그런 방식이 확실하게 딱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우리가 자 프로님이 자 백스윙 들 때는 어디까지? 내가 여기 뭐 허리춤까지 들어있어. 허리춤까지 들면 얼마? 예, 그것만 가지고 이 내가 치기에는 임팩트 세기라든지 이걸 얼마만큼 세게 칠 거지에 대한 이 미리 계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프로치에 대한 거리감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약간 서두에 좀 설명이 있었지만 어프로치를 할 때는 우리가 샷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치고자 하는 백스윙의 크기, 팔로스로의 크기, 스탠스의 넓이, 그 다음에 임팩트의 세기가 확실하게 다 구분이 되고 내가 그거를 생각할 가운데 2번이나 3번째 정도 이런 연습 스윙을 확실하게 내가 쳐서 내가 이미지를 갖춘 다음에 어프로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잘해서 어프로치를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마추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내가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실패를 해야 내가 다음에는 뭐가 잘못 백스윙이 작았다? 내가 답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되든 그거 안 돼서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게 소용이 있습니다. 진짜 소용이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거리별 치는 방법 포인트별로 제가 조금씩 집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10m 모든 골퍼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10m 어프로치, 짧은 어프로치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좀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10m, 30m, 50m에 대해서 집어드릴까 하는데 10m에 대한 어프로치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할 이야기도 제일 많아요. 10m짜리가. 그래서 우리가 짧은 어프로치 할 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탠스 넓이가 넓어지지가 않죠. 좁아요. 그렇죠. 좁고 볼하고의 간격은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거 뭐예요? 오픈 스탠스 하세요. 그 다음에 체중 어떻게 하세요? 왼발. 왼쪽으로 심어주세요.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정도의 거리를 들어서 치기 때문에 크게 내가 움직일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중 왼쪽으로 실죠. 예, 가볍게 핸드 퍼스트 합니다. 그리고 체중 왼쪽에 실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10m 쳐요. 자, 이렇게 치는데 그러면 요 들 때 프로님 팔로 쳐요? 아니면 어깨로 쳐요? 뭐 어디로 쳐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짧은 어프로치 할 때 특히 손목은 가능하면 많이 안 써요. 예,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지금 보시다가 예, 많이 안 쓴다 그러니까 와 저거 나도 손목 안 쓰는데 저거는 허프로랑 나랑 똑같이 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짧은 어프로치를 사실 손목을 써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요거 들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10m 어프로치를 할 때의 가장 특징은 뭐냐, 내가 모든 움직임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아요. 손목을 많이 쓴다든지 팔을 많이 쓴다든지 그러기보다는 내가 이 어드레스 했었을 때의 삼각형, 이 정면에서 봤었을 때 내가 지금 어드레스 했을 때 왼쪽 핸드 퍼스를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의 이 삼각형을 그대로 가지고 쳐주시면 좋아요. 이 삼각형이 최대한 안 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짧은, 이 작은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클럽이 많이 열리고 손목을 많이 쓰고 이제 그러는 것보다 최소한의 동작을 갖다가 쳐주시면 좋은데 이때 양쪽 겨드랑이는 어떻게 지그시 붙는다는 느낌으로 딱 쪼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최대한 손목을 적게 써서 삼각형을 유지해서 쳐주시면 좋아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중 왼쪽, 예, 삼각형 유지, 핸드 퍼스트 오픈되어 있고 어깨도 살짝 오픈되어 있고 미리 다 몸 써놨어요. 내가 여기에서 삼각형만 가지고 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굿샷. 예, 이런 어프로치 하시면 좋은데 자, 이런 걸 할 때 또 한 가지 제가 포인트를 드린다면요. 손목을 안 쓰니까 내가 퍼터 어떻게 하듯이 손목을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퍼터 하듯이 하라 그래요. 그러면 퍼터 하듯이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퍼터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찍어 쳐요? 아니면 올려 쳐요? 올려치죠. 올려치죠. 예. 그럼 이제 어프로치를 또 이렇게 올려치세요 아마추어분들이. 아.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올려치시는 거 아니에요. 어프로치는 치시고 난 다음에 헤드가 이 삼각형을 유지해서 치지만 헤드가 어떻게? 지면과 낮게 헤드가 낮게 빠지시도록 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추어분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탑핑을 이렇게 낮게 하려다가 공을 좀 바로 이렇게 탁 들어가서 탑핑 나면 멀리 가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실수를 훨씬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게 헤드가 낮게 간다고 이렇게 바가치라는 건 절대 아니세요.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왼쪽에 체중을 실어둔 상태에서 삼각형 유지, 그 다음에 회전으로 헤드 낮게. 예, 지금같이 이런 헤드를 낮게 보내는 게 짧은 어프로치를 할 때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내가 체중을 왼쪽으로 이렇게 실어놓은 상태에서 삼각형을 유지해서 헤드를 낮게 해서 이 짧은 어프로치를 하시면 훨씬 더 이 짧은 어프로치를 하는데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짧은 걸 치는데 저는 이 짧은 어프로치 할 때 훨씬 더 좀 약간 손목을 코킹을 많이 해서 예, 좀 더 끊어 치듯이 이렇게 치라고 배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짧은 어프로치 칠 때 지금 제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손목을 쓰지 않고 회전으로만 치는 방법과 손목을 꺾어서 지금같이 임팩트를 탁 해서 팔로를 낮게는 가되 두 개 다 똑같이 낮게는 가죠. 근데 훨씬 더 끊어치게 되죠. 네. 이 두 가지 어프로치인데 두 개 다 쓰는 용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놓여져 있는 라이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을철이고요. 지금 필드에 나가시게 되면 잔디가 싱싱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여름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이 풀이 억세다고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러프에 가면은 잘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네. 그러니까 풀이 훨씬 더 억세집니다. 지금 이 계절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립을 느슨하게 잡는다든지 내가 부드럽게 치시려고 너무 이렇게 툭 치시게 되면 훨씬 더 실수가 많이 나는데요. 어쩔 때 이제 이 페어웨이를 가도 마찬가지고 러프를 갔었을 때 공이 내가 약간 묻혀 있다. 근데 그린이 가까워요. 요거 세게 치면 뻥 나갈 것 같고 약하게 치자니 풀이 억세서 풀스닥 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지금같이 손목을 꺾어서 치는 어프로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까 제가 거리감을 조절을 할 때는 백스윙과 이 크기에 맞춰서 내가 조절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백스윙은 코킹이 들어갔지만 팔로스로를 이렇게 탁 잡아줘서 내가 더 짧게 딱 끊어친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러프에서 내가 공이 조금 이 라이가 좋게 있다 하더라도 좀 훨씬 더 요거 내가 약간 루즈하게 내가 약간만 긴장 풀면서 부드럽게 치면 이런 상황에서 실수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는 코킹을 하면서 훨씬 더 탁 짧게 끊어서 칩니다. 생각외로 세게 맞아도요. 내가 헤드가 낮게 빠져주면서 팔로스로가 많이 나가질 않기 때문에 공이 크게 도망을 안 가요. 그런데 넘어가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잘못 쳐서 짧자니 그것도 안 좋고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손목을 코킹해서 끊어치는 10m의 어프로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좋은 라이에서는 굳이 이런 약간의 리스크 아마추어분들이 싫어하는 손목을 좀 탁탁 끊어서 치는 이런 어프로치보다는 그냥 삼각형만 유지해서 내가 헤드를 낮게 해서 치는 이쁘게 해서 보내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지금같이 손목을 안 쓰고 치는 어프로치는 양잔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벤트그라스라든지 켄터키 블루라든지 이런
지금 한참 이제 요 정도 되는 기온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양잔디의 컨디션이 지금 제일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그런 벤트그라스나 켄터키 브루의 골프장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그런 중지의 골프장들이나 양잔디의 골프장에서 좀 서로 이 잔디가 바뀌면 약간 그런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어떤 데는 쓰러치니까 되는데 어떤 데서는 또 잘 안 되고 이제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코스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어쨌든 10m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체중을 왼쪽을 두고 최대한 내가 손목을 적게 서서 쳐주면 좋습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30m로 올라가겠습니다. 30m로 올라가게 되면 그런데 잠시만요. 10 다음에 20을 건너뛰고 바로 30으로 그러게요. 간다고요? 30 있죠. 네. 왜 20m는 안 하나요? 20m도 많이 사람들이 샷하는 거리잖아요. 네. 네. 지금 제 시간이거든요. 제가 잘하는 종목이에요. 그거 나중에 풀어드릴 테니까. 그거 따로 또 네네. 있어요? 네, 따로 네. 있어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네. 예, 끝까지 좀 한번 들어보시면. 자, 30m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풀어드릴 테니까요. 진짜 아마추어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30m로 올라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0m로 가게 되면,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10m에서 다 풀어드렸어요. 예, 다 풀어드렸고 이제 30m로 간다. 그러면 아까 제 뭐였죠? 볼하고의 간격 살짝 멀어집니다. 스탠스 약간 넓어져요. 10m보다. 그렇죠. 예. 내가 왼쪽에 체중 많이 가 있던 거 30m로 가면 조금 더 루즈해져요. 그렇게 많이 왼쪽으로 많이 안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탠스라든지 볼 간격, 그다음에 클럽의 길이에 대한 부분들도 바뀝니다. 자, 그다음에 바뀌는 게 뭐죠? 가장 중요한 백스윙의 크기가 커져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30, 40, 50 가도 계속 요 삼각형만 유지해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죠? 지금 앞에서 보셨듯이 손목 코킹을 안 하게 되면 내 몸이 많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이 짧은 어프로치에 아까 10m도 마찬가지였지만 30m에서도 기본적으로 공은 회전으로 치셔야 돼요. 회전으로 치셔야 되는데 내가 손목을 코킹을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 손목에 코킹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을 때리는 이런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30m 정도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스탠스나 이런 부분도 넓어지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 본인 기준에 손이 내 허리춤까지 와야 되고 그때 헤드가 이 정도 갔을 때 내 기준엔 30. 다 좋아요. 본인 기준에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약간 임팩트도 틀리고 공 놓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에 맞춰서 스윙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m. 근데 좀 불안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그래도 좀 손목을 프로님 그래도 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손목을 내가 더 조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손목을 지금 저는 이제 58도라는 이제 웨지를 쓰게 되는데 샌드위치 쓰는데 58도를 쓸 때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제가 딱 이 삼각형만 유지해서 이렇게 칠 수 있는 이 길이 자체가 한 30m까지는 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치는데 저도 진짜 버겁게 쳐요. 훨씬 이거를 갖다가 30을 내가 전혀 쓰지 않고 이지하게 치는 게 아니라 내가 훨씬 더 30을 치는데 사실 좀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사실상 이 손목 코킹 없이 내가 그냥 이 회전만 가지고 30m를 치기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코킹이라든지 클럽을 좀 잠깐 바꾸겠습니다. 그런 그 코킹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약간 들어가야 내가 훨씬 더 손쉽게 30m의 거리를 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탠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넓어지죠. 그 다음에 코킹도 들어가고 회전도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가볍게 30m 거리로 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스윙의 크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코킹의 양은 본인에 맞는 그 임팩트의 세기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느낌에 맞는 크기로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꼭 이게 뭐 허리춤까지 가야지 30이고 뭐 그렇지 않고 뭐
꼭 뭐 내가 정해져 있는 이 스윙의 크기 사람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들은 게 틀리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허리에서 내렸을 때 똑같이 갔을 때 30 가던 게 여자분들은 조금 더 들어야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른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 또 하나 또 짚어야 될 게 백스윙이 커졌으면 뭐가 커져야 되죠? 파울로스로도 조금 더 저절로 같이 커져야지만이 내가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30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안 가죠. 지금같이 거리가 아예 안 갑니다. 백스윙이 커졌던 만큼 다시 팔로스로도 똑같이 커지면 훨씬 더 좋고요. 자, 이제 50m로 올라갑니다. 50m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훨씬 스윙이 커져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내 손이 저 느낌에는 한 50m면 저는 어깨까지 간다고 제 손 위치를 저는 나름대로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50m, 어우, 저 거의 뭐 그냥 스윙하는 거 정도까지 올라가는데요 라는 뭐 느낌 정도로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풀스윙 하면 70m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50m를 친다는 거는 거의 한 3분의 2 스윙을 하게 되죠. 그 스윙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정교하게 공을 더 잘 치기 위해서는 50m를 칠 때는 내가 머리가 이제 스윙이 커짐으로 해서 삼각형 유지라든지 이런 거 부분도 똑같이 유지는 되죠. 근데 너무 그걸 유지를 하려다 보면 머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이제 스윙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한 머리는 고정을 시켜두고 훨씬 더 이제 스윙의 크기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커지기 때문에 내가 이 머리의 움직임을 좀 가능한 한 조정을 시켜주시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50m를 칠 때요. 사실 좀 손으로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만의 좀 약간 특징이긴 한데 저는 이 가슴, 중간에 보이는 이 가슴으로 내가 팔로우스로 할 때 내가 방향 쪽으로 탁 돌아준다는 느낌으로 많이 쳐줘요. 그래서 이 스탠스도 당연히 넓어지고 백스윙도 커지지만 내가 여기서 다운스윙 나갈 때 이쪽 내가 중앙에 있는 이 가슴 쪽이 방향으로 향해서 탁 돈다라는 느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 가슴. 네. 굿샷.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슴을 좀 이용을 해서 내가 팔로우스로를 간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쳐줍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 50m 정도 되게 되면 오히려 더 백스윙의 크기도 커지지만 팔로우스로가 나갈 때 훨씬 더 내가 더 걸림없이 나가기 위해서 이 가슴 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거를 쓰게 되면 볼의 컨택, 볼에 이 맞는 터치의 이 양이라든지 느낌이 굉장히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별 10m의 경우에는 뭐 많이 짚어드렸지만 30m에는 코킹이 약간 들어가서 회전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50m에 가게 되면 이제 머리의 움직임이라든지 지금 가슴을 이용해서 훨씬 더 이제 스윙에 가까운 회전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걸 이용해서 치시면 좋은데 아까 박상준 아나운서가 궁금해했던 20, 40은 어떻게 맞춥니까? 네. 20, 40은요. 제가 요거는 꼭 아마추어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 자, 우리가 20, 40, 자 10m 단위로 우리가 끊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아마추어 분들이 사실상 매트에서 치는 거랑 잔디에서 치는 거랑 틀리죠. 그 다음에 또 잔디에서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하니까 거리감 잡기가 어려워요. 20m 정도로 이렇게 끊어서 하게 되면 10하고 30은 확연한 스윙의 차이가 나거든요. 30하고 50도 스윙의 크기가 확실히 차이 나고. 자, 20m의 핀이 있습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벙커나 해저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m 딱 맞춰서 치다가 내가 조금만 뒷땅 치든지 잘못 치면 짧아져요. 짧아서 벙커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짧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20m라고 하더라도 30m의 스윙을 먼저 해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작게 들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제일 목표로 하는 벙커나 해저드는 피해서 일단 옹그리는 되겠구나 라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면 안 돼요. 네, 핀이 저 백핀에 있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내리막 퍼터 걸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10m의 스윙을 했었을 때 10m보다는 어쨌든 1m건 2m건 우리가 다음에 오르막 퍼터를 갖다 놓고 유리한 쪽에 갖다 놓고 치기 위해서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목적 자체가 같은 20m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10m에서 내가 5m건 6m건 조금만 더 보내게 되면 길이는 완전히 딱 붙지는 않지만 그래도 훨씬 더 핀에 가까운
20m를 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20m가 크면 안 되는지 짧으면 안 되는지를 먼저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추어 분들이 내가 거기에 대한 물론 딱 붙는 거리는 나오진 않지만 그런 답이 나온다는 거죠. 40m 또한 결국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30m의 기준이 있고 50m의 기준이 있게 되면 그러한 거리의 이 방식으로 내가 샷을 어프로치를 해주신다 그러면 어쨌든 완전히 딱 붙는 샷도 물론 나올 수 있어요. 있지만 내가 최악의 상황은 확실히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거리감을 맞출 때 10, 20, 뭐 어떤 분들은 5m 단위로 끊는다는데 저도 5m 단위, 10m 단위 저도 잘 못해요. 예, 사실 프로 선수들도 보면 결국 프로 선수들의 시합의 핀 포지션은 굉장히 어려운데 경사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걸 너무 붙이려고는 당연히 하겠죠. 프로 선수니까 하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런 생각,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은 프로 선수들 더욱더 많이 가지고 칩니다. 그래서 10m, 30m, 50m만 내가 확실히 칠 줄 알아도 20m, 40m, 50m 이내에 있는 어프로치 훨씬 잘 칠 수 있고요. 자, 오늘 이 10m에서 50m까지의 이 어프로치를 했었을 때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샷하고 틀려서 어프로치라는 건요. 예, 측면에서도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어프로치의 제일 포인트라는 건 뭐냐 그러면 백스윙 자체가 안으로는 많이 들리지가 않아요. 예, 이 어프로치는 가능한 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똑바로 있죠. 네. 진짜 아마추어 분들이 말하는 똑바로의 이 위치를 많이 추구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들었을 때 내가 안쪽으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의 로테이션이나 릴리스가 어떻게 돼요? 많이 되죠. 근데 어프로치는 이거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어프로치에서는 손목을 덜 쓰고 고정을 한 상태에서 회전으로 치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샷을 하기 위해서는 안쪽, 인사이드로 어프로치가 들리기보다는 내가 조금 가파르게 앞쪽으로 들려야 훨씬 더 손목을 적게 써서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회전으로 치는 거예요. 10m건 50m건 물론 도는 양이 틀릴지언정 내가 어떠한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회전 없이 팔로만 치는 어프로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팔을 많이 쓰게 되면 결국 실수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거니까요. 이 변하지 않는 두 가지는 꼭 지켜주시고요. 이때 제가 또 마지막 어프로치 또 중요한 게 거리도 중요하지만 뭐죠? 방향. 그렇죠. 방향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했었을 때의 이 왼쪽 손등에 대한 부분을 내가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어프로치를 하신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의 핸드 퍼스트라든지 우리가 여기서 어드레스를 할 때 우리가 특별한 기술샷이 있을 때 이외에는 이렇게 죽여놓고 어프로치를 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손목을 적게 쓰려고 훨씬 더 내가 고정을 시키려고 핸드 퍼스를 한 상태에서 회전을 할 때 왼쪽 손등이 내가 방향적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회전의 느낌을 가져가면서 치시게 되면 훨씬 더 방향이 좋아지시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을 꼭 한번 잘 지켜보시면 어프로치 진짜 저같이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요. 순삭 지나갔어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 집중을 해서요. 워낙 허석호 프로가 지금 자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거리도 거리지만 이 네. 방향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프로치는. 예. 시청자분들 중에서 분당 유여사님이 저는 어프로치만 하면 항상 왼쪽으로 가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분당에 이러신 사시나 분들 봐요. 예. 많으시죠. 물론 이제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특히 여성분들이요. 저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핸드 퍼스트 할 때 거기 비밀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샷 할 때 스퀘어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내가 클럽을 앞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요. 저도 아까 분명히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어프로치 할 때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핸드 퍼스트예요. 이렇게 핸드 퍼스를 하면서 내가 바로 앞에서 잡은 상태에서 놓고 이렇게 핸드 퍼스를 해서 어프로치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핸드 퍼스라는 이야기는 듣는데 지금 뭐 이 헤드 자체가 좀 앞에서 지금 잘 보이실 텐데 저도 지금 굉장히 스퀘어로 지금 잘 잡았죠. 근데 핸드 퍼스트 했어요. 근데 제가 이대로 한번 들어서 이렇게 올려볼게요. 약간 네. 닫혀 있죠. 보여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스퀘어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핸드 퍼스를 해버리게 되면 지금같이 헤드가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헤드가 닫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어드레스 할 때 있잖아요.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내가
중앙에서 손이 많이 벗어나는 핸드 퍼스트라든지 이런 동작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내가 스퀘어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핸드 퍼스를 하셔야 이게 내가 손이 나가도 왼쪽으로 안 가고 똑바로 가는데 그냥 핸드 퍼스트 한 상태에서 헤드를 똑바로 놓게 되면 앞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엎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시 현상이라 그러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사실상 이런 거를 갖다 잘 내가 만들어서 핸드 퍼스 삐뚤어진 거잖아요. 결국에는 핸드 퍼스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삐뚤어 해놓고 내가 스퀘어로 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스퀘어로 잡는 걸 앞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핸드 퍼스를 하고 한번 쳐보시면요 왼쪽으로 가는 거 주실 수 있으시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진짜 꿀팁이 많아요. 제가 그 허스코 프로 투어 뛸 때 그 중계할 때 보게 되면 그린 주변에서는 웬만하면 실수하지 맞아요. 않는데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놓쳤던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허스코 프로가 알려준 대로 꼭 연습하셔서 핀에 착 붙는 어프로치 장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Ah, yes. Well, looky here, what do we have? Another pretty thing ready for me to grab. But little does she know that I'm a wolf in sheep's clothing, 'cause at the end of the night, it is her I'll be holding. 당신을 위한 단 하나뿐인 레슨 SBS 골프 아카데미. 오늘도 이 내 샷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꿀팁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두 분 프로가 두 분이 또 가장 또 자신 있는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레슨을 잘해 주셨는데 자 먼저 우리 파워 김가영 프로 핵심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왼팔은 방향, 오른팔은 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팔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그 숨어있던 파워 쥐어 짜낼 수 있으니까요. 오른팔의 힘을 임팩트 때 쫙 잘 펴주신다면 충분히 이 파워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프로치의 달인 허석호 프로 어떻게 거리에 맞게 하나요? 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어프로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목을 적게 쓰고 회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회전을 하면서 내가 어프로치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레슨 아주 열정적으로 잘해 주셨으니까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다시 보기 통해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이 생방송 이후에도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민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허석호 김가영 프로가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니까요. 아직까지도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골프공 한 더즌 받으실 분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SBS 골프 아카데미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